안녕하십니까. YK 김수방기술산 책제 77보입니다. 재연설비 이야기 45번째 특별 피난계단 재연 23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달 메커니즘 두 번째,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연은 폐기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의 내용은 고층 건축물 피난에 대해 생각해 본다입니다. 지난 제76보 부속실 단독 재연은 폐기되어야 한다에서 고층 건축물에서 쌀쌀한 계절에 저층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계단실에서는 꿀뚝효과가 발생할 것이어서 화재실을 피난하여 계단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출입문을 당황해 일부러 닫지는 잘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 계단실이 음압 상태라면은 계단실 그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못할 것이라서 화재실 연령기가 계단실로 빨려 들어와서 계단실은 연령기가 가득 찬 꿀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재연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계단실에서 피난하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이진복 국회의원이 한 말, 비상구로 피난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보면 비상구로 전부 대피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피하면 다 죽습니다. 를 상기해 보았습니다. 계단실로 들어간 사람은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있을 때에 만약 옥상으로 나가는 피난문이 개방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중성면이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저층부 음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중성면이 위로 이렇게 가버리면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음압이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로 세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주 많은 연령기가 계단실로 끌려 들어와서 계단실은 더욱 뜨거운 열감화 꿀뚝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옥상 피난문을 개방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아래에 살펴볼 소방안전 피난 매뉴얼에 옥상 피난문은 원칙적으로 개방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술이 있는데, 그 의미가 이것까지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마 그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옥상은 더 피난할 곳이 없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해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연을 설치한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내가 만약 그런 현장에, 그런 상황에 마주친다면 어떠한 대응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안전 웹진에 나오는 고층 건축물 피난 매뉴얼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소방안전 웹진, 인터넷 잡지 웹진 소방안전 플러스라는 볼륨 20 이런 것에 이 피난안전 매뉴얼이 이게 검색이 되더군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 매뉴얼, 표준 피난 매뉴얼 소개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쭉 봐도 고층 건축물 피난 유도 조직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안전 피난 훈련을 할 수가 있을런지, 그리고 피난 유도 조직의 임무 이런 것, 그 다음에 피난 유도 조직
피난 유도 조직의 임무, 소방안전관리자, 반장, 유도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조직도가 이렇게 있고 기본 원칙 하는 거가 있는데, 화재층 우선 직상 하층 순으로 피난 유도를 한다. 위험에 노출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킨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 옥상으로의 피난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 뭐 이런 말이 앞에 얘기했었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피난자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본 고층 건축물 표준 피난 매뉴얼이라는 것이 별로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와 닿지 않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내가 있는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피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층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은 그 제연은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따라서 계단실로 들어갈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물수건을 그런 것이 있다면 물수건이나 이런 옷들을 적셔 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끌어안고, 두꺼운 겉옷들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를 물에 적셔 가지고 휴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숨을 쉴 때에, 연기 속에서 숨을 쉴 때에 이런 천을 통과하면은 연기 독성이 거기에 그 물성분에 좀 녹아내려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거를 좀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길이 오더라도 될 수 있으니까 얼굴을 덮어쓰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구부러 내려가더라도 그래 피부 보호요. 열로부터 피부 보호를 한다. 노출 피부를 감싼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젖은 천들, 옷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단실 문을 이렇게 살펴보아서, 열고 살펴보아서 연기가 많이 있으면은 아예 계단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 실에서, 부속실에서 버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부속실이나 그 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무슨 휴지나 천들로 가지고 틀어막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만약 그 바깥에 불길이 실내로 들어올까 겁이 나지요.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고, 그래서 그 커튼으로 들어붙고 가구로 들어붙고 할까봐 그런 것들은 소위 안으로 싹싹 다 유리창가 이런 데거든 제거를 해서 안으로 들어놓고, 또 물 뿌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이때 딱 공기 호흡기나 이런 것이 딱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단실에 연기가 별로 없다면은 신속히 계단실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신속히 자세를 맞춰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연기는 가벼워서 위로 몰린다. 위로 갈수록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하여간 불길을 뚫고라도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지 못한다면은 얼굴을 그걸로 준비한 옷들로 덮어쓰고 뚫뚫 구불러라도 내려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 옥상 피난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간 밑으로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 갖는 것은 2003년에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사례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때의 이 보도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승강로가 아니라 그 철로로, 지하철 철로로 뛰어내려서 거리로 도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때 그걸 피난한다고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막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당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하철 화재일 때는 철로로 뛰어내려서 그래 거기서 도망을 가라, 이런 생각을, 그거를 저는 이제 명심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근데 내려가는데 계단실로 연령기가 유입되었다, 되고 있다, 이거를 느끼면은 피난이 이제 거기 있으면 피난이 불가능하니까 가까운 화재층이 아닌 부속실로, 그 옆에 있는 부속실 문을 열고 걸로 좀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부속실에서 연기 침투를 못하게 틈새를 막으면서 대기하고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연결 거실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화구역은 거의 고층 건축물이 안전하니까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은 이 공기 호흡기들을 좀 많이 비치해 둔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화재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지만은 만약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를 위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놓고 평소에도 가끔 생각해 놓는다면은 만약의 상황에 아까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침 해봤습니다. 안전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불합리한 재현 설비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불합리한 설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소방인들이라도 이 상황을 닥치면은 잘 대응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